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 과정이 이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의 각본대로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기업에 관철시키고 진보적 민주주의 명칭을 양보할 경우 본사에 다시 문의하라. 이 본사가 어디냐면은 대남 지하 조직 이 관리를 하는 225호 양재산 지령문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이건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헌재가 공식 인정한 거라는 겁니다. 네,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왕재산 지령문 쭉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옛날에 이런 건데 2011년에 수사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예, 이 사건 자체가 2011년. 그때 지령문도 그 예. 요지가 공개됐습니다. 아, 당시에도.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네. 대북 그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대북 보고 예. 또는 북한 지령 이런 항목 안에 예.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인용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즉 가장 중요한 이번에 통합 진보당이 해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중에 하나였겠네요. 이게. 채택된 게 뭐냐면은 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네. 이 강령입니다. 예.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넣게 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추적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도 있고 네. 북한의 말하자면은 지도도 있었고 아.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싼 각 그 좌파 세력 안의 종북 세력 안의 노선 투쟁 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왕재산 수사는 언제 있었느냐 하면 예. 2011년에 있었습니다. 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확보한 이 대남 지령문이 이번에 통진당 해산에 아. 중요한 자료로 네. 사용돼 있죠. 예. 근데 어떻게 그 왕재산 지령문은 뭐 되게 양도 길던데 네. 그 전에는 이렇게 암호로 지령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이제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이메일로 지령문을 암호를 풀었겠죠. 암호를 푸는 걸로. 예, 예. 아. 암호를 풀었고 그때 왕재산 사건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언론이 좀 작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2011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민노당이 네. 이제 다른 좌파 정당과 손을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 4월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바빴죠. 네. 북한은 민노당이 창당될 때부터 네. 그 간첩선을 연결해가지고 민노당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개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선거를 앞두니까 왕재산이라는 조직, 네. 왕재산이라는 민노당과 연결되는 조직에 여러 가지 지령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지령대로 거의 됐어요. 네. 지령대로 진보적 민주주의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사파 네. NL 소위 김일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우리가 무슨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게 무슨 진보정당이 아니고 네. 북한과의 연계 그것보다는 북한을 추종하는 네. 북한을 상전으로 받드는 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적화라 하면 좀 실감이 들어가는데 공산화 전략이죠. 네. 대한민국을 공산화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정당이었음을 보여주는 막 극적인 문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명칭을 양보할 경우 본사에 다시 문의해라. 이 본사가 그 통청부 산하의 225국 거기라는 거죠. 네. 항상 그거는 정보기관에서는 회사로 이렇게 정보기관 스스로를 회사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 회사라도 회사라고 국정원 예. 직원들도 그렇긴 하는데 예. 그 본사가 225국이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문경환 씨. 예. 그 사람이 당시에 그 왕재산 사건, 감초 사건 때 구속됐던 그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저는 이름 그때 우리 문모 씨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황선 씨.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됐던 종북 콘서트 문제로 논란이 됐던 예. 황선 씨하고 같이
주권 방송을 진행하는 음. 그 콤비라고 합니다. 지금 하태경 예. 전 의원에 따르면. 자,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저 대표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보니까 통진당 해산 결정에 애국자로 몇 분을 꼽으셨더라고요. 통합진보당이 해산이라는 것은 네. 이게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 애국 세력 또는 대한민국 세력이 네. 한 10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역할을 했죠. 네. 최초에 2004년 6월에 국민행동본부 네. 서정갑 본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그 대구에서 지금도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는 그 서석구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민노당입니다. 당시에는 예. 민노당이 위헌정당이다. 이것을 해산해달라는 청구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갑재 예. 대표가 뽑은 3인의 애국자인데 통진당 예. 해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또 민노당이 통합진보당을 이름을 바꾸니까 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해산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검사장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네. 그 좋은 법적 논리를 갖췄어요. 네. 핵심은 민노당이 내거는 민주주의는 네. 거기서 계급 정당이다. 계급주의적 주권 개념이기 때문에 네.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는 한국의 헌법에 배치된다 네.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네. 그 과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법리를 갖추고 그 법리가 이번 재판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석기 수사가 있었죠. 네. 그것은 남재준 원장, 전 원세훈 원장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뜸을 들여가지고 이석기 아로 사건을 파헤치고 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법무부가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이번에 정부 측 소송을 지휘한 정점식 네. TF 검사장 네, 네, 검사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김비춘 실장 이런 분들이 다 공로자고 네. 또 유동열 네. 박사는 또 진보적 민주주의 그 양동환 교수하고 네. 진보적 민주주의의 뿌리를 밝히는 또 상당히 아카데믹한 이 노력을 하고 네. 이것이 또 재판에 반영이 되고 네. 또 김명환 씨 같은 전 주사파 네. 출신은 또 법정에 나가서 네. 아주 리얼한 네. 증언을 하고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 좋은 일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네. 뭐 이 해산까지 10년 역사를 뭐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이 활동을 예, 했고 잘합니다. 또 최초 청원 문부터 해서 이번에 결정문까지 예, 그 내용을 뭐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 예. 결정문도 다 다 봤습니다. 그 엄청 방대한 양인데 이게 다 읽어보셨어요? 이 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재판부에서 나온 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일종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성격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통합진보당 해산만 담은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뭘 지향하느냐, 네. 북한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고 네. 종북 세력은 어떤 술수로서 네. 어떤 전술로서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느냐 네. 그것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네.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아. 잘 쓴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충 의견에 두 헌법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대역죄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대역죄. 역적죄 네.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 즉 네. 체제를 뒤엎고 국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나온 영어로는 하이 트리즌인데 그걸 네. 대역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헌법에서는 여적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서 말이죠. 우리 형법에서 네. 그 형이 사형밖에 없는 게 여적죄입니다. 네. 살인은 무기징역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렇죠.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 네. 즉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은 그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통합진보당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역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네. 불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 이유는 이게 옳고 그르다든지 네. 아니면 좋고 나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살느냐 죽느냐에 관한 위협이기 때문에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말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나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네. 그 사람들이 민주, 평등, 자주 좋은 이야기는 다 하지만은 네. 그것은 북한의 전략 전술을 간파를 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믿고 속고 따라가는 사람을 이분들이 레닌이 말한 설모 있는 바보, 네. 설모 있는 바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사이비 진보주의자들, 네. 기회주의적 언론인 지식인, 네. 그리고 광장의 중우, 우중이죠. 우중. 예. 그리고 정치인들을 아주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결정문이에요. 예, 네. 결정문을. 이 결정문을 우리 국민들이 꼭 한번 보면서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왜 이렇게 판결이 더디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네. 그 1년 과정에서 우리 헌법 재판소의 그 9명의 재판관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판결이고 역사적 판결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가 종북암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향후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감기약 같은 약을 먹여서 어떻게 할지 그걸 지금 판단해야 된다 국민이. 그런 글도 쓰시고 말씀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지금 인체에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은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은 통합진보당 내지 종북 세력이란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한 겁니다. 네. 말하자면은 진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국가나 국민과 국회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을 우리한테 던졌어요. 아, 헌재가. 그렇죠. 자, 자, 이렇게 그러면 판단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요. 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하고 네. 당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 더 나가서 누가 당원이 그 많은 당원까지 다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죠. 아니 이게 반역 세력인데 네. 더구나 핵무기를 든 네. 우리의 적편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폭력으로까지 뒤엎겠다는 세력인데 네. 자,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정은 회장이 조금 전에 개성공단에 가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잖아요. 지금 방문하고 귀환을 해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잠깐 좀 들어보죠. 김 위원장을 비롯해 맹경일 부위원장, 강용철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정은 제1비서 명의의 감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에서 김 제1비서는 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현대가 정성껏 준비한 추모 화환과 애도의 조의를 보내온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대의 사업에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서는 12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과 새해 인사를 미리 나누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좋은 결실을 맺어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출발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경협사업 또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정은 회장이 방금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귀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는 보니까 그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를 뭐 초청하는 그런 친서도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는데 속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친서란 표현 자체가 웃기는 거고 네. 김정은이가 보낸 편지라고 하면 되지 그럼 무슨 친서라고 합니까? 아, 네. 아니 지금 이 장면 네. 이번에 현정은 씨가 하는 이 장면을 우리 언론이 저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을 히틀러와 같은 반인류 집단으로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처벌을 해달라고 안보리에 제소한 거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북한을 전정은 씨나 이희호 그다음에 박지원 이희호 이런 여사. 사람들이 네.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돌아와 가지고 북한의 대남 무슨 메시지라면서 저렇게 중계방송을 해주고 아니 거기 가서 왜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지 않느냐? 네. 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와야지. 무슨 네. 그래서 저는 한쪽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해산하고 한쪽에는 우리의 적 인류의 적이죠. 네. 인류의 적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종부감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네. 수술도 하지 않고 왔다가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좋은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세력이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네.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했더라면은 이번 헌재로 갈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법적 보완하고 수사하고 예.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정은 우리가. 씨는 뭐 기업인이고요. 현정은 회장은 기업인이고 지금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북한을 한두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불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런 거죠. 아니 국가에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가에 이게 유해하고 네. 무엇보다도 박지원 씨가 2000년에 네. 김대중, 김정일 회담 전에 네. 핵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네.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보냈잖아요. 그 현금 가지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방북을 허용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 노무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간첩 혐의로 들어간 사람을 2차례에 걸쳐서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방북을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함세웅 신부 잠깐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함세웅 신부가 오늘 무슨 국민 모임 그런 결성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함세웅 신부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도 이제 주요 멤버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은 네. 70년대, 80년대의 사고 구조에서 그냥 화석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분들이 권위주의적 정부에 항거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네. 그런 운동이 왜 휴전선에서만 끝나고 북쪽으로는 안 올라가느냐. 전두환 박정희 정부보다 한 수백만 배 더 악독한 네. 김일성 3대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다고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거죠. 네. 다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특히 좌경 정치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것은 그쪽 문제지만은 네. 그래서 이 세월에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너무나 급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열차를 네. 놓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